양치할 때 엄마들이 가장 질문하는 거 많이 오시잖아요. 그놈의 불소, 그죠? 이빨이 왕창 썩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거 가지고 남들이 쓰나? 어머님 왜 자꾸 우리한테 뽀뽀하시는 거예요? 치과에 오시면 많이 하시는 질문 베스트 7을 뽑아서 우리 아이들 건강지킴이 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아치과 전문의 정윤선 선생님 모시고 우리 아이들 위한 최적의 양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늘 진심인 소아치과 전문의 정윤선입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아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기에 나이에 따른 육아 지침과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데요. 치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애들 나이에 개월수에 따라서 잘 썩는 부위도 다르고 그리고 썩는 이유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리원 막 퇴소하신 어머님부터 18개월 이하 아이가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 치아 관리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치과에 오시면 많이 하시는 질문 베스트 7을 뽑아서 그 답변 위주로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신생아부터는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나요? 애들 이빨도 없는데. 신생아부터 18개월까지 기간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관리 방법이 다릅니다. 아, 생후 6개월. 네, 6개월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6개월 전 아기는 치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유만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즈음부터는 치아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유식도 시작합니다. 치아가 없는 6개월 동안은 치아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충치세균은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이나 혀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 아기들은 잇몸에 있는 수유 잔사, 즉 찌꺼기들을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 소아과에서도 말씀드리기를 지금 되게 애들 먹일 때 보면 뭐 2시간마다 아니면 뭐 울 때마다 거의 때때로 먹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수유할 때마다 계속 닦아줘야 되나요? 네, 그게 제일 좋겠지만 늘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아기를 밤에 목욕시킬 때 한 번, 그리고 12시간 후 한 번 해서 하루 2번은 반드시 닦아주시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 2번. 네, 아기를 밤에 목욕시킬 때 따뜻한 물 받아놓고 씻기까지 기다리시죠. 그때 아기 얼굴을 닦으면서 치아도 닦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목욕 전에 치카부터. 성인이랑 똑같네요. 네. 신생아용 보면은 구강 티슈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이걸로 닦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기성 제품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제 손수건을 깨끗하게 삶아서 젖은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아이를 이렇게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목을 받쳐주시거나 바닥에 눕히시고 구강 티슈를 어머님 손가락에 감으셔서 잇몸 구석구석, 입천장, 혀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아기가 양치를 마쳐서 웃고 있죠? 그러네요. 잘 웃고 있네. 그러면은 6개월부터는 거의 치아가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네, 6개월부터 평균 18개월까지 아래 앞니를 시작으로 앞니 8개가 나옵니다. 또 이때부터는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구강 티슈가 아니라 치약을 묻힌 칫솔로 닦아주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이런 실리콘 칫솔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어머님 손가락에 끼워서 앞니 앞면 잘 닦아주시고 앞니 뒷면도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송곳니와 어금니가 나지 않은 잇몸 부분도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칫솔을 한두 달 써서 아기가 칫솔모에 적응을 하면 이제는 어린이용 칫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실리콘 저기로 끼우고 하다가 깨물면 아파요. 그죠? 엄청 아플 거예요. 6개월부터 18개월 때까지 치아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이 개월수에는 앞니 바깥쪽에 충치가 생겨요. 원인은 밤중 수유를 늦게까지 하거나 우유병을 물고 자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밤중 수유는 6개월쯤엔 끊고 자기 전에 충분히 먹고 푹 자는 습관을 들여야 아기와 엄마 둘 다 행복하게 육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병은 돌쯤에는 끊고 컵으로 음료를 마시는 연습을 해야 아기의 구강 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근데 보면 엄마들 재울 때 가슴에 애기들 물고 재우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때문에 이빨이 왕창 썩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 그죠. 근데 재우긴 재워야 되고 입에 뭐 안 물면 안 자고 참 고민이에요. 그죠?
양치할 때 엄마들이 가장 질문하는 거 많이 오시잖아요. 그놈의 불소, 그죠? 물소 치약, 뭐 저불소 치약,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일단 불소가 왜 좋은지 쉽게 말씀드리면 충치가 없는 치아에서 불소는 충치를 예방해주고요. 작은 충치가 불소를 계속 먹게 되면 충치 진행 속도를 느려지게 합니다. 이 불소가 충치 예방 거의 어떻게 보면은 치료는 아니지만 더디게 진행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도 약간씩 넣나? 네, 맞습니다. 그죠? 이게 보면 유치원에 치약 보내라고 해가지고 가는데 매달 보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거 가지고 남들이 쓰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어린이 치약은 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포도향이나 딸기향을 많이 첨가하는데요. 어린이들이 맛있으니까 쪽쪽 빨아먹고 삼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소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어떻게 불소 치약을 삼키면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 번에 과량을 아기가 섭취하는 경우와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한 번에 과량을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네. 아기가 불소 농도 1000ppm 이상인 고불소 치약, 성인 치약 있죠. 네. 그거를 반통 정도를 한 번에 삼키면 위장장애나 구토 같은 불소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용량은 권고 용량의 750에서 1000배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양인데요. 삼키기가 사실 쉽지는 않지만 성인도 힘들 것 같아. 네, 돌 전후 아기들은 새로운 물건을 보면 일단 입으로 가져가서 빨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들은 새로운 물건을 탐색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불소 치약을 보관하실 때는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죠. 그 보면은 우리 진료 볼 때 할머니 약 사탕인 줄 알고 다 까서 집에 다 먹고 오는 데 있어요. 난리 나죠. 그럼 아까 반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통은 사실은 애들이 그만큼 쭉 짜서 먹기는 성인 거는 포도 맛도 안 날 거고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씩 계속 섭취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2돌 반에서 8살까지는 잇몸 속에서 영구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꾸준히 불소 치약을 섭취하면 영구치에 반점이 생겨서 올라옵니다. 그걸 불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불소증이 생기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좀 많은 양의 불소 치약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영구치 만들어지는 시기에 어른 숟가락으로 반 큰술 정도를 매일 몇 년에 걸쳐서 먹어야지 불소증이 생기고요. 이 정도 용량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권고 용량의 60에서 140배 정도 되는 양입니다. 따라서 권고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면 부작용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걱정하시는 게 치약 조금씩 썼는데 이게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건 아니냐 하는데 그 정도 되려면 반 숟가락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네요.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불소 치약 용량 권고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어린이가 전부 삼켜도 안전한 불소 치약 용량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마트에서 저불소 치약 뒷면을 살펴보면 불소 농도가 150에서 500ppm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그리고 성인 치약은 보통 고불소 치약이고 1000ppm 이상입니다. 또 어린이용 고불소 치약도 있습니다. 되게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권고안에서는 생후 6개월 이후에 치아가 하나라도 나오기 시작하면 1000ppm 고불소 치약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용량은 3세 이하에서는 칫솔에 치약이 묻은 정도, 즉 쌀알 한 톨 정도 크기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용하시면 정말 안전하지만 너무 걱정되시는 어머님이라면 저불소 치약을 쓰시는데 최소한 500ppm 농도는 되어야 불소가 충치를 예방해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500ppm 농도의 치약을 쓰신다면 완두콩 정도의 크기는 전부 삼켜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뒤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1000은 성인 용량, 500은 애기 용량. 500짜리로 쓰려면 완두콩, 1000으로 쓰려면 쌀알. 네, 이제 맞습니다. 어릴 땐 그 정도 써라. 수를 보니까 쌀알, 완두콩 이렇게 오,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오. 이제 걱정하시는 또 고부 갈등의 대표적인 것 중에 있잖아요. 어머님 왜 자꾸 우리한테 뽀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뽀뽀 같은 걸로도 이렇게 충치균이 전달될 수 있어요? 충치세균은 뽀뽀 한 번으로는 아이한테 옮기는 어렵고요. 뽀뽀해주시는 분의 타액에 충치세균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접촉이 되는 경우에 전염이 됩니다. 아이 입안에 충치세균 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똑같이 먹어도 더 쉽게 충치가 생기는 아이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것 기억해주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입니다.
부모님 입안에 치료해야 할 충치가 있으면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서 충치 세균수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뽀뽀가 문제네요. 지금 보면 뽀뽀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헤르페스균도 넘어가고 충치균도 넘어가고. 야, 이건 무슨 아기 놓기 전에 이제 보호자분들 전부 다 건강검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아. 네. 이렇게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아기와 같은 컵이나 숟가락 뽀뽀보다 더 많이 전염이 된다고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균이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입 하고 이렇게 한 입에 넣어주고 막 그러는데. 네, 호 불어서 직격탄이네 넣을 수도 있죠. 이거는. 아, 우리 애들 입안에다 충치 세균들 넣어주는 게 걔들이 뭐 직접 하는 건 아닐 거면 결국은 어른 책임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치과는 언제쯤부터 처음 데려가야 되나요? 그러면? 네, 돌 정도의 치과 검진을 오셔서 수유와 식이습관 상담을 받으시고 치과 의사와 같이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도 네, 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과 예쁜 미소를 함께 지켜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거기서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6개월 전에는 꺼즈로만 닦아도 된다. 그리고 6개월 넘어가면 치약, 그 젤리 치약부터 해서 칫솔로 진행을 하고 치약은 500ppm, 1000ppm인데 500ppm은 완두콩, 그리고 1000ppm은 쌀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구강 관리를 잘 해라. 그래야지 우리의 이 치아 건강이 튼튼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정말 잘해주셨네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로 갈까요? 다음에는 18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이 건강 지킴이 와비입니다. 와비였습니다.